그래서 회사에서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그 원래 받은 어떤 프로젝트의 입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준 사람이 어떤 주제라든지 테마가 있겠죠. 테마가. 그러면 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어떤 그 요구사항이 필요한지,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형상적인 그 겉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웹에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스탠드얼론으로 그냥 PC에서 수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구사항들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쪽에 A라는 그 펀딩을 한 돈을 준 요 비용을 대는 요 회사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요런 거를 만들어주길 원했다. 어떤 상품을 만들어주길 원했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정리해 봤더니 당신이 말한 것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 A라는 업체로부터, 업체라고 하죠, 편의상. A라는 업체로부터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세팅이 딱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요구사항 정의서는 실제로 이제 이 요구사항이 시스템에도 나타나고 그 실제 설계에도 나타나고 구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 나오겠죠. 구현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이.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 A라는 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이거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건 벌써 이제 협의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B라고 하면 이 B가 A랑 협의한 요구사항 처음 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과 이 A와 그 어떤 타협적인 관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반한 전체 시스템 이제 정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 정의서는 일정이라든지 역할 분담은 이제 내부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구조도, 전체 시스템 구조도, 그 대략적인 개관의 내용을 정리한 어떤 정의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이쪽 그 A 업체하고 아주 긴밀하게 해서 요까지 이제 셋업이 돼야 되겠죠. 요까지 셋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PPT를 보면은 오른쪽 밑에 보면 이게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꼭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거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 맨데터리, 요 꼭 해야 될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서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뭐 구조도라든지, 뭐 시스템 전체 구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정의서는 이 시스템이 뭐 하는 시스템이구나. 개념을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은 팀원 4명이 하겠지만, 실제로, 프로젝트에 많은 인원들이 투여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시스템 정의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정의서 이렇게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산출물들은 예제 문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될 겁니다. 예제 문서가. 근데 그 예제 문서는 진짜로 예제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나타내 주진 않기 때문에 많이 고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구사항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5개가 있었다. 5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걸 보고 요게 어떤 모습일까? 시스템 정의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펀딩을 받고 뭐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적으로 시스템 정의서를 처음부터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서는 뭐냐면 요구사항이 만약에 5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요구사항, 있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에 검색 기능을 넣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시스템 설계할 때는 어떤 게 들어가요? 검색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뭐 예를 들어서 버튼 안 만들어도 돼요. 뭐 핫키로 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렸을 때 해야 될 그런 툴들, 연결해야 될 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DB를 연결한다, 서버를. 그럼 이런 거 다 구현해야 되죠. 이런 거 다 구현해야 된다고. 구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해야 되죠. 설계. 그래서 이 하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설계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계사항들이 발생하겠죠. 뭐 2개, 3개 나오겠죠. 여러 개 나오겠네요. 여러 개 나오면 이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그 2번째 것도 비슷하게 또 설계사항이 나오겠죠. 이렇게 설계사항이.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도 설계사항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 요구사항을 할 때, 시스템 정의서를 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역할이 분담이 되겠죠. 역할이 분담이 됐다면 그 역할에 맞게 이걸 하기로 한 사람은 요 설계서를 작성하면 되고, 요걸 하기로 한 사람은 요 설계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담된 대로 이렇게 설계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설계서대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구현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항목을 정해놨어요. RD 1번, 얘는 2번, 3번. 이 번호 체계가 RD예요. RD. requirement니까 뭐 예를 들어서 RD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 설계니까 얘는 SD라고 해봅시다. SD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렇게 있다면 만약에 요거 하나라면 요거는 요 3가지랑 매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랬더니 그 아까 A라는 업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2를 준. 거기서 야,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거가 된 거야 이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 요구사항들은 이렇게 설계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물어볼 때 이거를 개발했던 담당자가 가서 이걸 다 설명하나요? 만약에 개발자가 50명인데 회의한다고 모이라 그러면은 그 50명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관리자만 가야지. 관리자는 이 문서를 참조해서 이런 기능은 어디 갔나요? 그러면 찾아보면 나오죠. 아, 구현물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겁니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서는 또 어떤 때 쓰일 수 있어요? 관리자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 역할을 정할 때는요, 일정도 같이 나와요. 일정.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1년짜리였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는 요게 언제까지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현하는 사람 말고 관리자가 3개월째 됐을 때는 어디가 개발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관리자는 항상 그 개발자가 개발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관리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자 역할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거나 3개월이 돼서 그 문서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서의 일정에 기반한 역할대로 가서 이쪽 팀이면 이쪽 팀의 팀장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진척을 보고받습니다. 이거 지금 하게 되는데 다 했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과제를 작게 하니까 그 과제를 주고 결과만 확인하고 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짜리 또는 길게는 2년짜리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2년 지났는데 돈은 받았는데 맨 끝에 가서 그 사람이 못하고 나서 퇴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망하면 괜찮은데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자들은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런 문서들이 필수적이에요.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반해서 그래서 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시스템 설계가 요렇게 반영이 되고 요 각각이 이제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추적이 가능해져요. 추적이. 그죠?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요 요구사항은 시스템 설계 요거는 요 구현물 이렇게 이제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록한 게 요구사항 추적이에요. 넘버링을 붙여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추적하는 게 그 요구사항 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추적만 봐도 그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하셔야 되고 시스템 정의서 작성하셔야 되고 물론 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문서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는 한도 내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뭐 물론 다른 데서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좀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가면서 프로젝트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번에 뭐 캡스톤 해보고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또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완벽한 문서, 완벽한 산출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들의 맛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도 그닥 완성된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업체 같은 데서는 시스템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코딩 레벨까지 문서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듈 설계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략했죠. 프로젝트가 작으니까 뭐 이 설계서가 거의 모듈 설계서 수준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듈은 이제 함수예요. 함수.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을 구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구현하겠죠? 결과물 낼 거잖아요. 제출하게 됩니다. 시연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완성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결과서는 다듬는 작업이겠죠. 그죠? 요 세 가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위에 세 가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문서를 제출하고 구현물을 시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 발표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으로 PPT 작성하고 중간에 한 번 있고 최종 결과 보고서, 최종 결과 구현할 때 PPT 있고 조금 확장된 버전으로 있겠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완성된 모습을 나중에 발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은 이제 구현이고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그 마무리 통합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갖다 줍니다. 회사 같으면.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요구사항이 오겠죠. 이거 고쳐줘, 저거 고쳐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외런티라고 하죠. 우리도 차를 사면은 뭐 5만 마일까지는 그 제조사가 책임을 져줍니다. 이런 것처럼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고쳐줘야 되겠죠, 이거를. 그죠? 사실 우리는 이제 요까지만 하잖아요. 최종 결과 보고서. 근데 진짜 고생은 여기서 많이 합니다. 유지보수에서. 유지보수는 이 교과에서 다루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거의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것도 실제는 여기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면, 시제품을 만들었다면 이 유지보수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팍팍 늡니다.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하겠죠?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지보수 과정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서 이게 시스템 설계까지 잘 됐잖아요. 그리고 모듈 설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걸 이제 한 개로 작성하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이 설계가 제대로 구현됐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50명이 과제를 한다 그러면 각각 잘 됐어? 이렇게만 물어보고 잘 됐어요. 그러면 끝낼 수가 없잖아요.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한 시스템, 원래는 필드에서는 시스템 그 시험을 합니다. 시험. 그래서 시험 계획서도 개발자가 만들어요. 시험 계획이 이렇다. 그리고 시험 절차도 개발자가 만들어요. 그럼 이제 관리자는, 팀장은 계획서, 절차서, 아 맞아, 시험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볼 수 있어 라고 되면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나중에는 다 구현한 걸 어떻게 하면 돼요? 계획서와 절차서대로 시연해주면 돼요. 그죠? 이런 게 하나 더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 최종 보고서 낼 때 얘네를 테스트해요. 테스트. 그죠? 그래서 시험 결과 보고서도 여기서 쓰게 돼요. 시험 결과 보고서도. 요 사이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이제 무리니까 요구사항 정의하고, 시스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하고, 구현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하다면 모듈 설계서까지 하는 거랑, 시스템 시험 계획이랑 절차, 그 다음에 시스템 결과 보고서는 여기서 쓰는 거죠. 그리고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요 3개하고 요 4개 문서, 그 다음 구현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이제 PPT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모사해서, 흉내내서 한번 쫙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우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현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거에 따지면 이런 산출물의 비중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개발과 동시에.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물을 만드는 것들,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들, 일을 나눠서 해보는 것들,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복기해보는 거. 아, 이거 이렇게 잘못됐구나.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는 부분들. 미리미리 챙겨 써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유의해서 그 산출물을 만드시면 되겠어요.